활동지 22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에 집합인 것을 2개 고르면 이라고 했고, 집합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어느 누구나 그 대상을 결정할 때 똑같은 대상을 결정하게 되면 그걸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수 중 큰 수다 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이지가 않고 3000m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이고 유명하다 라고 하는 거 구체적이지 않고 복소수다 라고 하는 거 구체적이고 잘한다 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답은 2번, 4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중 집합 A와 서로소 라고 했고 서로소이기 위해서는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1번은 2라고 하는 공통된 원소가 있으니 안 되고 마찬가지로 3이라고 하는 원소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니 안 되고 10 이하의 홀수라고 하는 거는 1, 3, 5, 7, 9인데 거기서도 공통된 원소가 있으니 안 되고 그 다음에 10 이하의 3의 배수라고 하는 건 3, 6, 9인데 거기서도 공통된 약수가 있고 공통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의 약수라고 하는 건 1, 5인데 2, 3이라고 하는 집합에서는 공통된 원소가 없으니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 1, 2라고 하는 집합이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X라고 하는 것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그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 X를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집합 1, 2랑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1이 X에 들어있어서 공통된 부분이 1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2가 X의 원소여서 공통 부분이 2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1하고 2가 모두 다 1도 부분 집합 X에 있고 2도 X의 원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2가 부분 집합이어서는 안 되고 이때는 1이 X의 부분 원소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집합 X의 개수를 세보면 전체 집합 U의 원소 1, 2, 3, 4, 5에서 1은 이미 X의 부분 집합이라고 가정했고 2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으니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는 요 3, 4, 5에 대해서만 그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의 가능성의 여부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주면 2의 세제곱 8개.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1은 X에 포함되지 않고 2는 포함된다 했으니 포함되고 나머지 3, 4, 5에 대해서만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면 돼서 얘도 8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도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중에서 1도 원소고 2도 원소다 라고 결정한 상황에서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만 가능성의 여부를 결정해주면 되니까 2의 세제곱은 8. 그러면 각각의 경우가 다 8이고 이 지금 세 가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답은 8 더하기 8 더하기 8, 24 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가 서로 소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 A랑 B가 겹치는 부분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러면 기억 A는 B가 아닌 부분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B가 이 부분이니까 B가 아닌 요 바깥 부분에 A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니은 A 차집합 B인데 어차피 공통된 부분이 없으니 결과는 A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 그 다음 디귿 A 차집합에서 A의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뺀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요 바깥쪽인데 여기서 B의 여집합을 뺀대요. 근데 B의 여집합은 이 부분. 그럼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에서 초록색인 부분을 빼는 거니까 남는 거는 어디예요? A 여집합에서 지금 색칠된 부분 B의 여집합 부분을 빼려고 해요. 그럼 뺐더니 B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땡. 리을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둘 수 있는데 두 집합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결국 전체 집합이니 리을은 옳은 거.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이제 5번. 다음 집합 A는 13579인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 B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는데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유형의 한 문제입니다. 집합 A랑 B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A에 대한 B의 여집합 부분이 여기 왼쪽 사과 모양 그리고 B에 대한 A 여집합은 차집합은 여기 오른쪽 사과 모양. 근데 채집합이 좌우 대칭으로 있다라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데 지금 이 색칠된 부분에 1, 2, 9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A가 원소로 가지는 1, 3, 5, 7, 9에서 1, 9는 A에 있을 거고 A에 있을 수 없는 2는 B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A의 원소는 1, 3, 5, 7, 9인데 요 차집합에 1, 9가 있다고 했으니 요 3, 5, 7이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B의 원소는 2, 3, 5, 7이어야 한다. 라고 벤 다이그램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6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함을 벤 다이그램 이용을 하여 확인하시오. 그러면은 좌변, 우변 이용을 해서 좌변, 우변을 각각의 벤 다이그램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두 집합 A, B가
어떤 관계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개 그려놓고 먼저 만만한 우변부터 확인하면은 A. 그 다음에 좌변 확인해 봅시다. A에서 B의 차집합은 이 부분. 그 다음에 A에서 B의 여집합을 빼면 이 부분. 그 2개를 합집합했다라고 하는 건 색칠된 전체 영역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즉 좌변 우변은 서로 같더라. 확인했어요. 다음 7번. 집합 A가 전체의 집합 U의 부분 집합이고 원소의 개수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오케이. 자, 이 문제는 합집합과 그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전체 집합 25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A의 집합과 B의 집합이 있는데 A는 전체의 14의 원소지만 A에서 B와 공통된 부를 빼면은 9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나타내는 거는 원소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라고 봤을 때 여기에 9개의 원소가 있을 때는 교집합에 지금 5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고 그럼 자동으로 B 차집합 A의 원소에는 12에서 5를 빼서 7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자동 7. 다음 여집합과 여집합의 합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을 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25 빼기 5는 20. 다음 8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도 아니고 8의 배수도 아닌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6의 배수 몇 개인지 세고 8의 배수 몇 개인지 세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집합화하여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좋아요. 100 이하의 자연수를 선생님이 전체 집합으로 둘 거고 6의 배수를 집합 A로 8의 배수를 집합 B로 둘 거예요. 그러면은 A의 배수도 아니고 라고 하는 이 집합은 A의 여집합을 의미하고 8의 배수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B의 여집합을 의미해요. 그런 다음에 둘 다 아닌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으니 A의 여집합에 속하면서 그리고 B의 여집합도 아닌 거에 원소의 개수는 이라고 하는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집합이 2개네.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얘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니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 부분을 빼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의 개수는 이미 10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주기 위해서 합집합의 원소는 A의 원소 더하기 B의 원소 빼기 교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6의 배수의 약수, 8의 배수의 약수 그 다음에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집합의 약수의 개수를 세서 빼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100 안에 6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일일이 세주셔도 되지만 100에서 6을 나눠주게 되면 이때 계산했을 때 몫인 16 즉 얘네 둘이 곱한 게 지금 96이란 말일 거예요. 6부터 커봤자 96인 그 96까지 6의 배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요 몫의 개수만큼
6의 배수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고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6의 배수는 100 안에 총 16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의 배수는 8로 나눴을 때 뭐 1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의 배수면서 8의 배수다라고 하는 건 6과 8의 최소 공배수 24의 배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100 안에 24의 배수는 총 4개가 들어가 있다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합집합의 개수는 16 더하기 12 빼기 4니까 얼마예요? 이렇게가 8. 그럼 24. 100에서 24 빼니까 76. 답은 3번. 자, 그러면은 뒷페이지 가봅시다. 자, 이제 뒷페이지 명제.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2차 방정식을 만족하면 x는 마이너스 2다라 그랬는데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건 2개잖아요. 한 개일 수가 없지. 다음 2는 집합 x는 소수의 원소이다. 소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자연수리니까 원소가 맞죠. 정삼각형 이등분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은 웬만한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AB가 실수일 때 AB가 유리수이면 A와 B는 모두 유리수이다 라 그랬어요. 곱했을 때 유리수라고 해서 이 각각의 수도 유리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거짓, 4번 거짓, 2번, 3번은 참. 다음 문제. 다음 명제 중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 그랬어요. 그럼 기역부터 역과 대우가 참인지 한번 봅시다. A씨가 B씨이면 A랑 B는 같다. 자, 그럼 이때는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발레가 존재하는지라고 하는 그 비판적인 이건 거짓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발레를 생각하면서 참거짓을 따져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C가 0이면 3 곱하기 0이나 4 곱하기 0이나 둘 다 0이면 0이지만 3이랑 4는 같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역은 지금 거짓이네요. 그럼 기억은 땡이네. 다음에 니은 영명제가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면 이면 합도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다. 양수를 더하거나 곱하면 무조건 참인 거니까 맞죠. 그럼 일단 영명제는 참이에요. 그런 다음에 대우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데 대우명제가 A가 0 이하이고 B가 0 이하이면 A 더하기 B도 0 이하이고 이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또는 A, B는 0 이하이다. 자, 그러면 또는이라 그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0 이하의 음수이면 당연히 더했을 때는 0의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우명제도 참이네. 해서 니은은 역도 대우도 참인 명제입니다. 다음에 디귿 영명제부터 A가 1 초과이고 B도 1 초과이면 AB는 1 초과이다. 당연히 1보다 큰 거 둘이 더하면 1보다 크겠죠. 대우명제 A가 1 이하이고 B도 1 이하이면 AB는 1 이하이다.
근데 지금 여기가 2고였기 때문에 또는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를 2분의 1이라 그러고 B는 1 이하가 아닌 4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이 곱한다라고 해서 1보다 작아지진 않죠. 그러니까 디귿은 대우명제가 참이지 않기 때문에 땡. 답은 1번이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대우명제가 참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원래 명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곱했을 때 1이 되지만 뒤에 게 만족하지 않을 경우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A를 2분의 1이라고 하고 B를 4라고 하면 둘을 곱해서는 1보다 크지만 A가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없으니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원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명제도 거짓인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그러면은 이제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 PQ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그러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랬으니 원래 방향 이게 P이면 Q이다는 거짓이고 Q이면 P이다라고 하는 반대 방향은 참인, 요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네요. 해봅시다. x가 1이면은 당연히 세제곱해서 1 빼도 맞고, 근데 q이면 p다는 3차 방정식이니까 만족하는 게 3개여야 되는데 무조건 1이라고 할 수 없으니 1번은 땡. 다음에 p면 q이다. q면 p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과 2로 해볼까요? 그러면 제곱했을 때는 당연히 제곱이 더 큰데 제곱하기 전의 모습으로는 마이너스 3이 더 크다 할 수 없으니까 거짓이고, 여기는 2고 마이너스 3이라 그랬을 때 둘 다 안 되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조건. 다음에 복소수가 0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고, 마찬가지로 둘 다 0이면 복소수는 0인 거고, 3번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아닌 거. 다음에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면은 교집합은 A라고 할 수도 있고 B라고 할 수도 있고 이때는 만족하죠. 근데 교집합이 A라고 했을 때는 두 개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으니 땡. 다음 P면 Q이다. Q면 P이다. B하고 C라고 하는 집합의 합집합 안에 A라고 하는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A가 집합 B나 C에 쏙 들어가는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런데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는 합집합의 원소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C가 A를 품고 있다 하더라도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모양은 5번에 있네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닌 것 5번. 12번. 전체 집합 U에서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하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그러면은 방향을 다 체크해 볼게요. 이거 not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그럼 우리 진리집합의 관계로 생각을 해봅시다. R이 P의 부분집합인 상황이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상황이니 이거를 여집합을 원래 집합으로 생각했을 땐 Q와 P의 부분집합의 관계는 이렇게 되겠네요. 세 집합의 부분집합의 관계는 R이 P의 부분집합이고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자 그러면은 벤 다이그램으로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네. Q이면 R이다는 거짓이지만 R이면 Q다는 참이니까 필요 조건. 다음 13번. 전체 집합 U에서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라 하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13번에서는 집합의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선생님은 연산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P와 Q는 공집합이 아니고 서로 같은 집합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P의 여집합, 차집합 Q와 Q. 자 그러면은 일단 연산이 여러 개 있을 때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방법 중에 A 차집합 B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걸 교집합으로 나타내려면 지금 A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교집합 공통된 부분은 B인 부분, B의 원소인 부분이고 바깥쪽은 B의 원소가 아닌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색칠된 부분은 B가 아닌 부분이랑 공통된 부분이니까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차집합을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합집합 Q를 분배 법칙 할 겁니다. 그러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 그 다음에 교집합 P의 Q, 여집합, 합집합 Q. 그러면은 여기가 여집합과 여집합이 아닌 거의 합집합이니까 결국 전체 집합이어서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집합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P의 여집합, 합집합 Q, P의 여집합, 합집합 Q. 자, 그럼 이 P의 여집합 Q가 전체 집합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P가 Q하고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닌데 Q랑 P의 여집합이랑 합쳤더니 전체 집합이 됐다는 소리는 이 P의 바깥쪽 부분이 P의 여집합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P의 바깥쪽 부분이 P의 여집합일 수 있으려면 P라고 하는 집합은 Q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P가 이제 Q의 바깥쪽에 존재한다면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P가 Q의 부분 집합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P는 Q이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냐 라고 했을 때는 충분 조건이다 해서 충분 조건. 다음 14번.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우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x가 0 이하 이고 y도 0 이하이면 곱은 0 이상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고, x도 0 이하 y도 0 이하이므로 지금 부호가 같잖아요. 그쵸? 두 수의 곱은 0 이상이다. 바로 그냥 대우를 해버렸더니 직접 증명법, 가정만으로 결론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우가 증명이 끝났으니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증명 끝.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로 증명을 해볼게요. 지금 합이 나왔고 최소값이 나왔기 때문에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9는 산술 기하 평균 관계를 위해 선생님이 4를 빼고 그 뺀 4를 뒤에다가 더해서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조절을 해준 다음에 x 마이너스 4도 0보다 크고 x 마이너스 4분의 9도 0보다 크므로 이 두 항에 대해서 산술 기하의 평균 관계를 쓰면 2 루트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9 뒤에 있는 4는 그대로 따라와요. 루트 안에서 약분되고 그러면은 2 루트 9 플러스 4는 2, 3은 6 플러스 4고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값은 10인 건데 이 최소값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같을 때 최소값을 가진다 했으니 x의 값을 찾으러 가보면은 x 마이너스 4가 x 마이너스 4분의 9려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9여야 하는 거고, 그 말은 x 마이너스 4가 플러스 3이거나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x가 4보다 더 큰 수에 대해서 찾게 되면 7이네요. 그래서 b는 7, a는 10, b는 7. 다음 16번. 요게 이제 활동지 22 마지막 문제 같네요. 16번. 조건 PQ일 때 P이면 Q의 여기 참이 되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주어진 P랑 Q를 X가 잘 보이게끔 정리할 건데 해줘야 되는 게 여기 참이 돼야 된다라 그랬으니 Q이면 P에다가 참이 돼야 되고 라지 Q가 라지 P,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걸 만족하게끔 수직선상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리집합의 관계부터 찾고 이제 조건 P하고 Q를 정리해보면 절대값 x-2가 4보다 작다라 그랬으니 마이너스 4초가 4 미만, 그러면은 마이너스 2초가 6 미만이라고 P라고 하는 집합이 정확히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2, 6 이 지금 P인 상황이고, Q라고 하는 거는 A의 값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P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안쪽에다가 그려줘야 되겠죠? A-2 A, 이게 Q여야 Q가 P의 부분집합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계값들을 보면서
대소관계를 따져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니까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하고 이제 두 수가 같을 수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바깥쪽에 있는 요 마이너스 2가 된다 하더라도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고 마찬가지로 A가 6이 된다 하더라도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등호가 둘 다 들어가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A값, 여기서 A값 찾은 다음에 범위를 제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A가 0 이상이고 두 번째에서는 그냥 이 자체가 A의 범위인 거니까 둘 다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0 이상, 6 이하라고 합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활동지 22였습니다.